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제 S&P 500 투자일지 영상으로 남기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많이 심각하죠. 초저출산 그리고 노후빈곤 문제.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금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좀 미리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캐리커처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이 이제 현실화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S&P 500을 그래서 최고의 효율로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한테 제가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어떤 폐를 끼치거나 사회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각자 도생이란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각자 도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동아일보에서 보았는데 좋은 짤방이죠. 노년의 부양비 추이 이걸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2067년이 되면은 100이 넘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냐?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의 수를 나타낸 건데요. 장기적 전망을 해보니까 2060년이 넘어가면은 생산 인구, 그러니까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한 20명 부양하면 되는데 정말 심각해진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너무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2055년이 되면은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2055년이면은 제 나이 만으로 68세고요. 한창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나이예요. 근데 보시면은 2018년에 조사했던 것 대비해서 2023년에 그 고갈되는 시기가 2년 더 짧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68세 2055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제가 이미 이거는 밝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직도 마음만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긴 한데 만 37세 부부입니다. 그래서 초저출산 시대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은 결국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로 인해서 오게 될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감내하고 책임지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자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국가가 허락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연금저축인 IRP, ISA 같은 거는 사적연금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적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이런 짤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연금저축과 IRP와 ISA에 내 모든 노동소득을 맡겼다. 이게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게 지금의 나다. 저는 S&P 500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 계좌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국가가 허락한 사적연금 제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좀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거 필요하신 분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캡처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ISA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모두들 이제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표로 최대한 정리해봤어요. 이게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맞춰보려고 맞춰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세액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불입한돈 얼마인지, 그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주식을 해외 상장 ETF를 팔고 나면 세금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 세금은 얼마인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 쓰시면 되고, 저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자금을 배분할지 계좌마다 그런 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 다음 영상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가끔씩 보면 연금저축이 좋다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금 투자에 돈이 묶인다고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처럼 20, 30대 나이라고 해가지고 만 55세는 사실 많이 남은 이야기잖아요. 제어만 해도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누구나 그 사이에 매우 낮은 확률로 죽지 않는 한은 누구나 만 55세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브라운스톤 그리고 우성님이라고도 하죠. 그 부동산 그 카페에서 글 아버지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부의 본능.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선사시대부터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근시안적 본능이 있다고 해요. 원래 태어나기를 본능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장기적으로 돈을 묶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죠. 웬만하면은. 이 본능을 이겨내는 게 저처럼 연금저축이나 뭐 사적연금에 투자하는 그거의 기초가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묶이는 것 말고도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일반 주식 투자가 안 돼요. 우리 미국 주식도 직접 투자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주식 투자가 안 되니까 연금저축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논의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꿈꾸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제가 굳이 뭐라고 알고알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물리는 거에 대해서 IRP에 물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아가다가 돈이 필요한 경우가 뭐겠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잘려가지고 파산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나 내가 그전에 집이 없다가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사고 싶은 경우 이때도 국가에서 다 이렇게 대비해 줬습니다. 사적연금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줄어드는 거 알고 있고 의료보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노후빈곤도 심각하다는 거 국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자체가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걸 대비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미끼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적연금이라고 보고요. 사적연금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도 저는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나가는 그런 걸 유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도 걱정이나 준비하려는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늙을 거라는 것조차도 인지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달 버는 돈 그달에 다 써버리거나 혹은 빚져서 더 써버리거나 젊어서 포르쉐 타야지 늙어서 포르쉐를 왜 타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칸 나눠서 내가 죽을 병, 암에 걸렸다든가 혹은 정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진짜 망한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채권에서 사채업자들이 빼가지만 퇴직연금은 채권 출신으로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살기 싫어서 해외로 아예 떠나겠다, 국적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 이때는 최소한의 세금만 떼고 돌려주게 됩니다. 제가 칸을 나눈 이유는 이 밑에 내가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유 빼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무주택자였다가 혹은 전세보증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떼요. 기타소득세로 16.5%를 떼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고 뭐 미국 직투 계좌면은 22%를 뗄 것이고 혹은 그냥 일반 계좌, 일반 주식 계좌에서 내가 뭐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ETF를 매매하더라도 15.4%의 세금은 원래부터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끽해야 뭐 1.1%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금이 내는 게 무서워서 돈이 묶이는 게 싫어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 좀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저축 계좌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 맨날 조사하면서도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을 큰 틀에서 잡으면은 이해가 쉬워지니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내부자들에서 이 화장실 씬 있잖아요. 조승우가 연기를 했었던 우장훈 검사 그리고 안상구 손 하나 잘린 조직폭력배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화장실 씬으로 딱 지금 이거를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갈 때 이렇게 안상구가 돈 좀 내놓고 가. 내가 너 물 닦을 수 있게 수건 줬잖아. 이러면서 삥을 뜯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연금저축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뭐 인생을 사는
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 나그네가 이제 투자금과 어차피 냈어야 될 세금을 이렇게 짊어지고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투자한다라고 보면은 이 여행지의 끝은 만 55세입니다. 만 55세에 도달했을 때 내가 지금 이 투자금하고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55세까지 버티면은 뭐 일부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도 이 파란색 부분 다 내가 가지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상구가 삥을 뜯듯이 세금은 내놓고 가야 됩니다. 세금은 내놓고 투자금만 들고 이제 내가 집을 사든 뭐 이민을 가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때요? 이때의 나그네도 다 접니다. 제가 어떤 삶의 생애 주기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만 55세까지 버티면은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갈 돈까지 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 사적연금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잡소리가 길었죠. 그러면 S&P 500 투자일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죠. 네, 이번 주는 주식 투자로부터 좀 많이 멀어지는 삶이 좀 돼가고 있어서 어플을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S&P 500 투자 성과를 보면은 저는 크게 뭐 S&P 500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저를 위해서 33만 원이나 벌어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S&P 500 투자 포트폴리오도 저번 주 대비해서 변한 바가 없습니다. 네, 타이거믹 S&P 500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많아지고 있죠. 연금저축이랑 IRP, ISA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경제적자유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대비해서 0.17% 정도 이렇게 증가가 돼서 27.66%가 되었고요. 12월에 월급이 들어오면 또 한 1%뚝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총 1억 5,7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연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